안녕하세요. 지금 공매도 금지인데 어떻게 HTS 대차잔고에서 계속 거래 누계가 나타나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어떻게 대차잔고가 계속해서 있느냐, 그리고 누적해서 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HLB의 대차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로에 들어오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위에 증권 대차를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주식 대차, 그리고 종목별 대차 거래 현황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봤었던 종목별 대차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LB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HLB 이름을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028300 HLB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의 대차 거래가 여기 2월 2일부터 쭉 감소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차 잔고 주수가 480만 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인데 왜 이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있으면, 그리고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매일 있느냐, 대차 체결량이 있잖아요. 2월 25일에는 1300주, 2월 24일에는 1100주. 지금 공매도 금지인데 왜 대차가 체결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차는 주식을 빌리는 거거든요. 주식을 빌리는 건 가능하죠. 공매도를 안 치면은. 어떠한 이유로 주식을 빌리는지는 우리가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저번에 한 가지 사례로 증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증권 대차 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매도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대차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대차 체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대차 거래랑 공매도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대차가 늘어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지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한다면은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차익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대차 거래입니다. 대차 거래가 있어야지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보통 대차를 하고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공매도를 치고서 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편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도들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무차입 공매도를 잡겠다라고 했고요. 예탁원에서 대차 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을 3월에 제공하겠다.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이다비 기자가 그 HLB 단독 기사를 썼었던 기자 중에 한 명이네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기사를 자주 보다 보니까 눈에 익어가지고 제 눈에 떴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내용을 이제 이어서 가면은, 이제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이 뭐냐면은 주식 대여자랑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에 이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차거래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 보관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무차익 공매도지만은 차익 거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대차 거래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이번에 만든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KSD 한국예탁결제원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마크, 여기 위에 보면은 세이브로라고 있죠. 여기 마크가 보이죠. KSD 증권정보포털, 여기 보면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 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고, 대차 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거래 내역을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본시장법의 차익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 정보 보관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서, 자, 이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 자,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그전에는 자동화가 아니었나? 전산화가 아니었나?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 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을 하고요. 이것을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타이핑을 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공을 적게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내가 빌리려고 했던 것은 뭐 만주인데 갑자기 10만주를 빌려가지고 매도를 치면은 그것은 나머지 9만주에 대해서는 무차익 공매도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무차익 공매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나오는 무차익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거래 계약 확정 내역의 오류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기 입력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생길 수가 없는데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고의나 실무에 따른 무차익 공매도는
본 시스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고의로 맘먹고 하면은 또 이거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공매도 시스템이 한 단계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차 거래를 하려는 참가자들은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입력해서 확정을 하고, 이 확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 일시가 자동 생성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니까 이제 수기 입력으로 실수가 나오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서 자, 이 대차 거래 계약이 확정이 되는 일시로 그때 이후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못하죠. 그 전에 하면은 무차익 공매도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자, 이게 거래가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차익 공매도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 내역이 없는데 공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법 공매도죠. 자, 그런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3월 8일에 먼저 이 시스템을 열고요, 외국인들은 여러가지 인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긴 하는데 연내 관련 시스템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안에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이 시스템 안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 여기 보면은 증권대차 거래의 도식을 볼 수 있는데, 여기 KSD가 한국예탁결제원이죠. 자, 여기 사이에 있고 대여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습니다. 자,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대여 신청을 하고 차입 신청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예탁결제원이 있고, 차입자는 그냥 빌릴 수가 없겠죠. 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빌리게 되면은 거래 내역을 통보를 해주고 대여자에게도 거래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자, 여기 담보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100주를 빌렸다고 할게요. 100주를 빌려서 만원에 매도를 쳤는데 그게 2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깡통이죠. 담보가 없을 경우에 깡통을 차면은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 100주만큼 사서 대여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100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공매도도 파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만원에 100주를 매도했을 경우에, 대차 거래는 보통 장기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단타를 치러 들어간 종목에서도 며칠 있다가 대차 거래 체결 내역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루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급등한 종목들에게서 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차 거래는 뭐 매도 외에도 다른 투자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 증가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많은 장기 투자자 분들이 대차 해지 운동을 하는 이유도 대차가 공매도로 이용이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트리온도 공매도랑 싸울 때 대차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공매도에게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내가 장기로 보유하니까 대차를 해주면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조그만 수수료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차 거래를 해줘서 공매도가 일어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낫느냐. 자, 이에 따라서는 각자의 가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정말 회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쳐봐야 회사 주가가 결국에는 오를 거니까 나는 수수료 수익도 보고 주가 상승하는 분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공매도를 쳐도 걔네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는 수수료나 따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공매도가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차 거래를 많이 했죠. 그러면은 공매도들이 공매도 물량을 왕창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 수익 얻으려다가 주가가 하락해서 자본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HLB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어떻게 대차 잔고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가, 공매도랑 대차랑은 상관관계가 크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르다, 대차 거래는 다른 이유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대차 거래를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